안녕하세요, 모모스입니다.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최영기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보면 저절로 개념이 잡히는 놀라운 이야기라고 표지에 적혀 있네요. 그리고 뒤편에는 직각삼각형이, 빨간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풍선에. 이제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도형에 관한 아주 기묘하고도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야. 이렇게 써 있어요. 교수님이 이전에는 이토록 아름다운 수학이라면 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소개글이 있어요. 이 책은 10대를 위해 쓴 저자의 첫 책으로 수학과 친해지고 수학 시간이 기다려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10대 아이들을 위해서 쓰신 책인 것 같아요. 재미있었고, 점, 그리고 두 점, 직선, 삼각형, 다각형, 그리고 원이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게요. 102페이지. 작두, 원과 직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 원을 이용해 만든 창의적이고 기발한 발명품은 무엇일까? 바로 직선을 긋는 눈금 없는 자, 그리고 원의 원리를 발전시켜서 만든 캠퍼스야. 이 두 가지만을 사용해 알맞은 선이나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해. 그런데 작도라는 단어는 철학적으로 매우 심오한 뜻을 품고 있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 플라톤은 완벽하고도 변하지 않는 비물질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것을 이데아라고 했어. 우리는 생각과 마음속에 존재하는 완벽한 직선, 원, 그것들의 이데아가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실제로 완벽한 원이나 직선은 만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지. 우리가 원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부르는 원은 사실 완벽한 원은 아닌 거야. 그렇다면 인간은 원이나 직선 같은 완벽한 도형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원이나 직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에 대해 플라톤은 완벽하고도 변하지 않는 비물질적인 이데아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진짜는 아니지만 그것의 모형을 생각하고 관찰함으로써 완벽한 무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완벽한 무언가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데아인 거지. 그는 원과 직선이 이데아 세상에 존재하는 완벽한 도형이라고도 했어. 캠퍼스로 원을 그리고 자로 직선을 긋는 것은 이데아 세상에 있는 참되고도 완벽한 도형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심오하지. 그래서 현실 세계에 또 이데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하는 그 완벽한 이상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거. 그 포인트가 재미있었어요. 116페이지. 원과 직선이 만났을 때. 다각형들이 최종적으로 되고자 하는 완벽한 원, 그러나 홀로 있자니 쓸쓸하고 외로웠어. 다들 어디 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직선이 원을 스쳐 지나갔어. 무언가와의 만남, 따뜻함, 포근함, 위로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느꼈지.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원은 직선과 만났던 점을 다시 기억해 봤어. 처음에는 한 점에서 만났고 그 직선이 움직이면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원의 가운데 한 점을 만나게 되었어. 원과 직선과의 첫 만남은 A0에서 시작되었고 A4에서 끝난 거지. 직선아, 너를 잊지 않을게. 비록 원과 직선은 헤어졌지만 그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 우리가 뭔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의미가 되잖아. 재밌죠? 130페이지. 원은 이렇게 다른 도형들과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숙한 도형이야. 그런 만큼 원은 완벽한 도형들의 형상으로
모든 도형의 꿈이자 희망이지. 원이 되기 위해 같은 빗변을 가진 직각 삼각형들이나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인 사각형들이 모이기도 해. 그런 면에서 원은 모든 도형들의 로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원은 스스로 잘났다고 삼각형이나 사각형을 무시하거나 내치지 않아. 그저 그들을 품을 뿐이지. 품는다는 것은 마음이 넉넉할 때 가능한 것인 만큼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듯한 원의 모양은 원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어. 원은 그렇게 다른 도형의 뾰족함도 품고 한쪽이 모자라면 설득해 다른 도형이 채우게 함으로써 함께 원이라는 테두리에 모여 살 수 있게 해. 뾰족함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남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독일 수 있는 사람. 바로 원과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는 참 따뜻하고 살만한 사회가 될 거야. 특히 우리의 리더가 원과 같은 덕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잖아. 원이 지니고 있는 깊은 의미를 여러분 삶에 녹아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 142페이지. 그랬더니 와, 정말 말도 안 돼. 새 내각의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겠어? 새 선을 아무렇게나 의미로 그었을 때 새 선이 한 점에서 만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서로 모르는 세 사람이 한 곳에서 만날 확률 말이야.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닐까? 그런데 삼각형에서 새 내각의 이등분선은 그 불가능한 일을 뚫고 한 점에서 만나.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롭고도 놀라운 일이야.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한 것은 삼각형이 갖고 있는 중요한 DNA 때문이야. 155페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감춰진 성격은 어떤지, 그런 것들로부터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자신에 대해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더욱 커져.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도 소중하게 대하게 돼.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인간은 마음을 통해서만 분명하게 볼 수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생텍쥐페리. 174페이지. 원의 지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원의 둘레는 지름, 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지. 174페이지. 원의 둘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지. 원들이 가진 공통의 수, 이 수는 어떤 수일까? 원들이 가진 이 공통의 수가 정확히 어떤 수인지를 몰라 문자로 파이로 나타내고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어. 다른 말로 원주율이라고 부르기도 해.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지?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결국 파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어. 파이는 원의 둘레 나누기 지름. 원의 둘레 길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파이의 값을 알아야 하는 거지. 다각형들은 이제껏 원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만큼 이번에는 자신들이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파이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재밌죠?
되게 원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점과 선과 삼각형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각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시각을 만날 수 있어서 재밌고 좋았던 거죠. 감사합니다.